그래서 지금 무슨 걸 썼냐면 얼마 전에 명동에 무슨 모임이 있어갔더니 그 크리스찬들 조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각을 해서 이제 그 전시하는 데 하는 것 같거든. 가서 이제 뭐 무슨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내가 예술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걸 난 유럽에 여행하다가 그 화란에 갔다고 네덜란드에 갔다고 가니까 볼 거는 렘브란트하고 반고의 그림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관광하는 사람들은 네덜란드의 나라보다도 렘브란트와 고흐의 나라를 보더라 말이지. 그 예술을 여러분이 사랑하니까 이제 좀 앞으로 좀 많이 좀 해달라고. 그래도 그런 얘기 좀 했거든. 갔댔으니까. 그리고 언제 한 신부님이 나한테 책을 줘. 그래 받다 보니까 그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 그 탕자가 돌아온 그 그림에 대한 해설책이야. 근데 어느 손중에 신부님이 이제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이거 이제 기독교 신앙이다 말이지. 그래서 그 몇 권 내가 구해가지고 이제 나눠주고 뭐 그랬거든. 이제 거기서 이제 오늘 내가 쓰는 게 뭔고 하니 거기 이제 아버지하고 형하고 동생하고 셋이 나오는데 이 형은 정의롭게만 살면 된다 말이지. 나 아들 책임방하고 아버지한테도 부끄럽지 않고 된다고. 사랑을 모른다고. 그게 꼭 누구 하니 구약만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리고 지금 코란경을 믿는 그 이슬람교도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유를 모른다고. 또 사랑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불행하다 이제 그 얘기고. 이 둘째 아들은 철이 없으니까 철이 없는 게 대체 크게 말하면 이기주의자거든. 자기 감정, 자기 지금 막 그러니까 철이 못 드니까 사랑도 모르고 저기도 모르고 이기주의자는 자유를 모르는 생각하는 거 아니 내 마음대로 즐기자, 소유를 즐기자 하는데 그걸 실패하고 오는 거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끌라 감싸야 정의도 살고 자유도 산다 하면서 그래도 우리 드론노에 뭐 보낼 쓰려고 지금. 그 어제 갔다가 저 서점에 가는 게 내가 쭉 살아보니까 제일 피곤한 데가 백화점 가는 때하고 서점 가는 때야. 안 가겠다는데 좀 돈 읽으면 어떨까 하는 걸 구해봤는데 이건 소크라테스의 변명인데 이건 다 읽어본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플라톤의 이제 대표적인 국가들은 이거 읽으면 이것을 옛날 거니까 뭐 그랬구나 하는데 쭉 이제 보면 다 그래도 여기서 나왔다가 나 요새 그 윤석열 대통령이랑 뭐 이재명 씨 얘기하면서 지도자의 무지가 사약이다. 그 누구한테 배웠다가 나 이거 읽을 때 배웠거든. 이 플라톤은 철학자가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사상적인 문제고 지도자가 모를 건 모를 그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고전이니까 하나 이제 읽어두면 좋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그 플라톤은 종합한 사상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짜게가지고 형이상학, 윤리학, 논리학 뭐 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윤리학을 제일 처음 그래고 니코마코스 얘기거든. 그리고 이거는 그리스 철학은 로마까지 다 존중하니까 이건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한 번 읽는 게 좋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칸트는 이게 영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그렇게 많이 취급을 안 해도 전 세계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칸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성 비판인데, 그 순수 이성 비판인데 그건 좀 크고 이해하기 어렵고요. 제일 많이 있는 거 이거 윤리학, 칸트 윤리학의 실천 이성 비판이거든요. 이건 좀 읽으면 이해도 가고 또 우리하고 관계되고 그래서 칸트가 전체적으로 어떤 철학을 했고 윤리학이 뭔가 하는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번역된 게 이거거든. 그래서 이거 아마 하는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나는 내가 철학하지만 하여튼 읽어서 제일 재미있는 책이지. 그래서 내 많이 선전했다고 하고 이 사람에게서 이제 니체가 나오고 거기서 생철학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삶에 대한 철학이 니체하고 길케고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시골졌다. 근데 이 사람이 독일에서 인기가 없어. 자기는 제일 잘났다고 좀 이상한 사람이거든. 재밌는 걸 믿고 하니 이 사람의 아버지가 사업가야. 그러니까 비즈니스하고 뭐 그러니까 독일 사람은 비즈니스 안만 해 영국 사람만 못하거든. 영국은 하고 자기 이제 거기 안만 해도 뭐 무역도 그렇고 떨어지거든. 자기는 실업가가 되는데 내 아들은 영국 사람만큼 위대하게 실업자를 만들겠다 해서 이름도 알투르 쇼팽하려고 영어 이름 붙이고 버리고 키웠는데 이 아들놈은 그거 싫거든. 근데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고. 어머니 좀 젊고. 그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어머니는 또 소설가라고. 하고 어머니는 아주 소설가 더 유명해졌다고. 그 한번 이제 게테를 어머니가 초청했다고. 우리 집에서 못 하려고. 게테가 이제 소설가 그러니까 갔다고. 근데 이 쇼팽하우리 그때 17살인가 18살인가 그랬거든. 게테가 온다고 그러니까, 야, 아주, 그 훌륭한 사람이 우리 집에 오는구나 말이야. 오면 내가 몇 가지 물어봐야겠다 말이야. 그렇게 게테가 오니까 과학에 대한 걸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게테가 저는 봐주고, 저 20살도 안 된 놈이 내 책 읽고 이해했구나. 내 예술보다도 그 과학까지 이해했구나. 그래서 저는 저기 대단한 놈이다 하고선 어머니 보고 뭐라 그랬는고 하니 당신은 훌륭한 아들을 뒀기 때문에 이름이 역사에 남겠다 그랬거든. 보통 어머니 같으면 좋아할 거 아니야. 내 아들인데 이 어머니는 또 내가 최고 좋아하는데 내 아들이 또 훌륭하다 보니까 화가 났다. 그래서 좀 더 어머니하고 사이가 틀렸다고. 그 다른 살고 그랬다고. 좀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철학글 보니까 뭐 칸트가 훌륭하다 뭐다 해도 현실하고 너무 다 뭐냐 그거든 하고 이 사람이 이제 과학에 대한 취미 좀 있고 하니까 생물학 같은 거. 그래서 칸트에서 해결까지 내쫓고 세리가 하나 시작했거든. 그 해결하고 만나 싸웠지. 근데 해결이 이기니까 쫓겨난 셈이지. 그래도 이 사람한테서 니체가 나오고 뭐 길게골도 영향받고 그 삶의 철학이 나오니까 칸트 해결 못지않아 부잘 좋은데 제일 재미있는 책이야. 근데 내가 몰랐거든. 길게골하고 쇼팽하우는 내가 우리나라에 소개했거든. 근데 길게골은 나 인정해 내가 소개한 거. 근데 쇼팽하우도 내가 소개했는데 요새 고려대학 친구들이 철학과들이 이거 시작하니까 고려대학에서 이거 다 해먹거든. 신문에는 자꾸 이 얘기가 나오고 또 나오고 뭐 그래 출판 갔더니 이 사람에 대한 책이 일본 사람은 별로 없고 한국적인 게 좀 적거든. 근데
우리가 너무 열심히 보니까 이게 재미있으니까 이거 하면 이 다음에 이제 다른 거 후배 니한테 도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그렇게 쭉 보게 되면 영국 철학에 대한 게 여기 좀 빠지거든. 이제 빠지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정치 경제는 또 영국 미국 계통이거든. 경험주의 실용주의 계통이거든. 그래서 그건 나도 좀 멀리하지만 이제 독일은 논리학으로 시작하고 영국은 심리학으로 시작했거든. 그래서 여기에 세계를 움직이는 철학자들을 뽑아서 한 건데 내 좋아. 저를 내가 누구 소개해 주는데 거기 영국 거 여기 들어가 있어. 그래서 영국 거 여기 있고 불란서 것도 여기 들어가 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철학자는 사실 독일의 하이데거보다는 불란서의 베르그솔 내가 좋아하거든. 그건 우리 과학적인 거 이제 베르그솔 소개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 읽는 동안에 심심하면 여기 영국 것도 읽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국적인 프라그마티즘하고 그건 여기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실존주의 철학인데, 그건 이제 책 읽으면 다 나오니까 여기 이제 세계적인 사람들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그거하고. 그러니까 다 찾아보니까 이건 도움될 것 같아서 한 2, 3년 읽으면 돼. 철학 안 공부 안 해도 돼. 그걸 더 중요하지, 철학과 나온 거 중요하지 않아, 사실은. 그래. 나도 내가 철학만 한 게 아니고 인문학을 했기 때문에 사회는, 안병옥 선생님, 김태일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철학에 인문학이 있거든. 그거 이거거든. 그래서, 그거 읽은 거 뭐 학교 갈 필요 없이 이게 낫겠다. 또, 우리 연대나 서울대학 철학 교수들 가운데 이게 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는 게 없거든. 그래서 저게 강의하기 위해서 하니까. 또 그 그리스어 배우고 뭐 그거 하느라고 몇 해 보내면 우리 큰아들은 이제 그거 했는데, 플라톤 같은 거 전문했는데, 너무 전문하면 쓸모가 또 없거든. 그래서 이거 보면 학교 가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읽어보면, 그 다음은 철학자들 뭐, 세미나 있는 데 같은 데 좀 가서 들어보면, 이 사람 누구가 있구나. 하고 이제, 이 다음에 하나는 그 정신분석, 프로이드. 그건 난 동양 사상하고 연결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그건 한의학을 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우리 연세대학교 소남동 신과대학 교수가 좀 광범위하게 공부하는 교수인데 그분이 늦게 캐나다를 갔다고 이제 가서 모르고 있다가 프로이드 계통을 거기서 배웠다고. 그리고 와서 이제 연세춘추에 뭐라고 썼는고 하니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설교를 하고 다 그랬는데 이번에 미국 캐나다에서 프로이드를 읽고 공부하고 하니까 나도 모르는 설교한 것 같다고. 왜냐하면 인간을 몰랐다가 인간을 모르고 설교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프로이드 읽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 말이지. 나는 이제 철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글을 뭘로 표시하는 거 아니 지금 아마 세상 따라서 개원이 중고등학교 선생이 그 당시에 이제 노이로제라고 이제 정식됐거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 치료비도 많이 내야 되고 그래서 고생하다 날 찾아와서
자기가 요새 말하면 치매를 교만 정도 되지 뭐 자기 관리 못하고 그래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쓰는 그래서 그래 어디에다 넣냐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치료 안 받을 수도 없고 또 나 자신이 생각해도 선생 일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걱정해. 그래서 내가 우리 세브란스 병원장 하면서 부총장은 이병희 교수를 했거든. 교회 장로님이 그래. 내가 이병희 교수 그 원장 보고서 이런 사람이 얘기하는데 우리 세브란스는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뭐 공짜로 치료할 수는 없고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왕십리에 거기가 있는 시골인가 거기에 국립치료원이 있다고 그런 그 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돈 안 받는다고 그 원장이 이병희 박사 내 제자니까 소개시켜 그리 보내라고 그래서 이제 소개해 줬거든. 거기서 이제 이병희 박사가 소개해 주니까 무료로 치료를 쭉 받았으니까 그랬거든. 그리고 얼마 후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 정신병원 그 원장이 내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밤에 전화를 받으니까 좀 술이 취한 것 같아. 좀 화가 난 것 같아. 나보고 당신이 김영숙 교수네 그래 그렇다고. 그 암 환자 이병희 박사 통해서 소개했죠 그래. 그렇다고 그랬더니 난 못 고치겠으니까 교수님 먼저 고쳐가지고 보내라고 그래.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 그 환자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빼야 병이 낫겠는데 그 하나님 때문에 못 고친다고. 근데 머리가 좀 느꼈거든. 그래서 그 선생 만나서 내가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어느 교회 다닌다 그래. 그 교회 얼마나 갔냐 그랬더니 일요일 되면 아침부터 밤까지 나가 교회. 새벽 기도에도 나가고. 그 사람 그 마음이 약해지거든. 목사님 자꾸 뭐 이제 새벽 기도에 나와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면 할 사람 손 드세요 하면 손 들고 그러지. 그거거든. 그러니까 그 교회 나가니까 보면 점점 더 심해졌다고. 그 내가 그 교회 바꾸라 그랬어요. 바꾸라고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이상 혼자니까 위로해주고 도와주라고 그랬어. 그러면 나 잊어버렸어. 그러는데 그 사람이 한 70쯤 됐을 때에 어디서 내 강연을 들어왔다가 그때 제가 도움받았다고 그렇게 정리되니까 됐다. 근데 그때 내가 행개미과 프로이드를 얘기했는데 빙산이 있으면 우리는 그 바다 위에 나올 그것만 빙산선이 이거 있거든. 이게 잠재의식이거든. 무의식이거든. 꿈에는 나타나지. 그러나 생생 못 들은다. 이제 그걸 내가 읽었기 때문에 이제 이제 빙산이 있는데 이 빙산에 나타난 거 요거는 의식이라고. 그 의식 가운데서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초화의식이라고. 근데 설교하는 사람들이 거기 얘기해주면 예 그렇게 해야죠.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그 초화의식은 시간이 지나면 의식으로 보내간다고. 근데 그런 의식에 대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잠재의식하고 자꾸 갈등이 생기다. 이게 노이로즈라고. 그러니까 그 잠재의식을 고쳐줘야 이제 고쳐지고. 근데 그건 감정이지, 의욕이지, 사고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고는 부분이고, 감정과 의욕은 크고, 잠재의식이 더 크고, 그 이제 프로이드가 이제 인간에 대해서 한 큰 변화거든. 근데 이 다음에 기회쯤 그건 좀 봤었으면 좋겠다. 하고 동양사상하고 동양도 그렇고. 그래서 보면 이게 좀 알면 다 되고, 그 다음엔 필요한 것만 하면 되게. 네. 난 그 학교 얘기를 해서 그런 생각했더니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 미안하지만 내가 철학과에서 공부한 건 4분의 1이고 그 4분의 3은 내가 철학과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거거든. 그게 철학이니까. 됐어요. 바쁘면 가보세요. 아니요. 네. 11시 예배 보고 간대. 그래. 그러면 좀 안. 고맙습니다. 그 20세기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평가했는데 세계적으로 20세기를 움직인 제일 큰 사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회적으로는 막스의 공산주의고 인간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은 또 프로이드가 정수 그 프로이드 때문에 인간 이해가 달라졌다고. 그래서 손원동 교수가 생각해보니까 그 초화의식에 설교하면 다들 옳습니다 하면 된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 생각도 바뀌고 본능은 더 강하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제일 갈등이 많지. 나 중학교 다닐 때 우리 평양서분 교회가 제일 큰 교회인데 목사님끼리 하는 말이 뭐인거니 그 서울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집에 오게 되면 사모님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렇게 설교 잘하면서 왜 집에 와서는 반대로 사느냐 그런다고. 그거 이제 그 종교가 프로이드 때문에 받는 하나의 충격이에요. 그래서 손원동 목사도 인간을 모르고 했다고. 인간을 모르고 설교했다고. 신앙문화가. 우리 한옥훈 교수가 한번 가보면서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딸들은 교회 나가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딸들이 고등학교 다니는데 남녀공학이 아니거든. 그 남학생하고 사귀어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뭐 불안하고 뭐 그런다고. 그 다음에 영락교회 앞을 쑥 지나가다 보니까 그 남녀 고등학생들이 친구가 돼가지고 대화하면서 쭉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학교보다 낫다 하는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딸들 교회 가라 그랬대. 제 철학, 낮에 철학 공부를 끝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불란서적인 거, 영국적인 거, 독일적인 거 그렇게 달라? 달라. 그래서 난 영국, 미국서 철학한 사람들은 정치 뭐 이런데 괜찮아. 독일이나 불란서에서 철학한 사람들은 정치나 경제, 특별히 정치에 대해서 좀 편견이 많아. 그래 내가 히틀러는 저거 영국엔 태어나지 않는다고. 저건 독일 사람이라고. 칼 마크스도 그 영국 학자가 아니라 독일 학자니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공식을 먼저 만들어 놓고 공식대로 사는 걸 독일 사람들이라고. 칸트나 이제 헤겔 같은 거 공부해 보면 공식 만들어 놓고 간다고. 근데 영국 사람은 공식이 없다고. 그 논리학이 심리학이기 때문에 살다 보니까 이게 더 좋겠다. 살다 보니까 이게 더 좋겠다 하니까 정치나 경제에는 영미계통이 성공하게 돼 있고 철학이나 사상문학은 독일 계통이 올라가게 돼 있고 불란서는 전통이 없어. 그 한 사람 세계지 전통이 없다고. 그래서 불란서 철학을 왜 안 하느냐 하면 그 누구만 열고 하면 좁아지니까 전통이 없어. 내가 앙레 펠릭스를 왜 좋아하냐면 그 사람은 과학을 했으니까 우리 시간 문제를 갖다가 두 가지 우리 이제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적으로 상대성 원리만 발견했다고 그랬는데 시간을 의식에서 발견해 준 사람이 펠릭스야. 생각이
동물은 시간의식이 없어. 물어보시면 내가 모르지만은 난 몇 살이다, 난 몇 살이야, 동물들은 그걸 모를 거야. 오래 살았다, 짧게 살았다 하는 것도 모른다, 그 동물들은. 왜냐하면 시간을 의식이 하는 거라고. 그 베르그손은 시간을 그 의식으로 판단했거든. 그러니까 논리 문제를 의식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다 그런데 내가 베르그손을 읽을 때 이 다음에 그 책 소개해 주겠지만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이라는 책이 있거든. 그게 쭉 보면 사회학과 생물학이 다 같이 있어. 근데 결론이 뭐인 거 아니? 사회는 열린 사회, 종교는 창조의식. 그게 내가 참 좋았거든. 근데 그 사람은 종교 얘기, 기독교 얘기 넘지 않고 유대인이고. 근데 1941년에 내가 대학생 생활하고 있을 때인데 일본의 아사히 신문 지성인들만 보거든. 70%가 지성인이야. 그 아사히 신문에 늦게 뉴스가 들어왔으니까 기사화하진 못하고 일면에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기사가 나는데 미국안이 앙리 베르그소이 세상 떠났다고 죽었다고. 갑자기 뉴스장을 가야지 거기다 넣었거든. 베르소이 죽었구나. 그랬구나 하면서. 그래 보니까 그게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앙리 베르그소이 죽기 2년 전에 신부를 찾아와서 신앙 고백을 다 하고 나 영세 받겠다고 세례 받고서 그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그래서 그 신부님이 다 영세 세례 놔주고 한데 베르소이 뭐라고 부탁했는 거 아니? 내가 세례 받고 크리스찬이 됐다 하면 남은 여생을 조용히 못 산다고. 전 세계가 떠들 테니까 말이지. 조용히 못 살 테니까 나 죽을 때까지는 비밀 지켜라고. 그래서 신부가 비밀 지켜주다가 세상 떠나고 나니까 베르그소이 2년 전에 나한테 와서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다. 그거 보고서 내가 그랬겠다. 왜냐하면 철학자이기 때문에 종교학은 하나도 없으면서도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고서는 열린 사회와 종교가 창조의식이라고 하는 게 모르는데 이건 정말 그랬겠다. 그래서 그때 이건 내 생각인데 지금 글은 써놔서 보니까 안 보니까 칸트 읽었을 때하고 베르그송하고 읽었을 때는 외관이 이 사람들은 철학자인데 종교의 대문 앞에까지 갔다. 그 열고 들어가지만 않았지. 왔다. 그러니까 그 칸트나 베르그송의 마음은 들어간 사람이야. 근데 그건 철학자로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공간을 내놓은 거지. 자기네 살긴 거기 살았다고 말이지. 그 이제 내가 느낀 거야. 그 베르그송 내가 참 좋아했는데. 불란서에 cher칠 대학 갔더니 베르그송 강의실이 있다고. 거기에 막금 동사했는데, 불란 사람들의 자그마한 동상도 그 의미가 있는가 보다. 그럼 이제 교회 갔다가, 여아씨, 교수님 연세대학교 교회 간대. 그러나? 내 아내가 휠체어 타기 때문에 우리 교회 그건 칭승대가 못 가고 우리 대학교에 다녔거든. 그래서 여기 11시에서 12시 시간짜리 지켜주고 그러지. 그 신부님들이나 스님들도 처음에 그 수도원에 가면 좀 힘들 거라 그거. 예? 습관만 되면 우리 황신부 스님부하고 내 제자가 수녀가 있거든. 그래서 자주 만나거든. 만났는데 우리가 점심 같이 먹자 그러면 수녀 시간이 있거든. 그러니까 다 계산해보고 빨리 먹고 갈게. 근데 내가 뭐 말이야 그 안에서 갇혀 살다가
어머니는 내가 우리 점심같이 목사가 오라 그러면 그렇게 좋아해.